자,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부동산 문제를 두고 SNS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게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해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예,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진심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포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집을 6채 갖고 있다는 기사를 직접 첨부하면서요. 장 대표께 여쭤보고 싶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 안 되고 기존 특혜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었어요. 이 기사까지 첨부하면서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대통령의 이런 글에 노무가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 벽도부터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하나 더 올립니다. 내가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이런 거 문제 삼는 거 아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려고 할 생각 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장 대표가 다음이요. 노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령에 95대 노무가 계신데 아들아 날 풀리면은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하러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맞불은 났습니다. 자, 이 쭉 이제 설 연휴 동안 이어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설전이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야당은 대통령이 내가 그런 집까지 팔려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을 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제 해법이 어려운 건 알죠. 그다음에 관련돼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들도 이미 다 수립이 돼서 물론 양도세 중과 부분은 4년간 유예가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 공급과 관련돼서는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이거 이전 투구로 끌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두고 논박을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과 관련돼서 중지를 모으는 이런 정도의 SNS의 문제 제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그동안에 정리됐던 쟁점들을 다 흐트러 놓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 대표가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본질적인 문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물러섰다가 다시 또 공방했다가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을 갖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를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위정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어려우면 어렵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였다가 지금 다시 또 정치인이었다가 대통령도 정치인이셨어요. 지금 정치인들 전부 다 부동산 관련돼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전부 다 흐트러 놓고 선거 국면에 있어서 갑자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선거 또는 선거 이후의 증세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제는 다주택자를 원인으로 지목하더니 이제는 그걸 만든 정치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뭔가 이게 흐트러 놓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장 대표도요. 자신이 보유한 6채 부동산 대통령이 직접 기사까지 첨부했잖아요. 조목조목 해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시골 마을에 94세의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제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했다고 하는 주택 가액을 다 합치더라도 8억 5천 정도입니다.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답을 주십시오. 사람마다 각가지 사정과 환경이 있는 건데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학으로 규정하는 거 SNS 선동 매진하는 거 우려스럽다라는 장 대표의 메시지였고요. 오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여 대변인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전선 잡고 이렇게 다주택자 짚었다가 정치인 짚었다가 일부러 흩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갈라치기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목했던 부동산 관련해서 주목했던 지점은 본인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비거주역인데 이게 약간 투기성이다. 그리고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뭔가 지금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뭐 시골집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인구 소멸 지역의 세컨 하우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아닌데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본인의 SNS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무조건 집을 뭐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구분 없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다, 사회악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뭐 감성적으로 이제 뭐 과거 지금 현재 사진도 아니고 과거에 본인의 이제 어머님의 거주했던 뭐 집 주택으로 보이는데 저런 사진을 같이 이제 올리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감성팔이하고 있다. 감성팔이한다. 예, 그리고 뭐 계속해서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것들이 보면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아니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은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저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반박이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